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33이면 아직 괜찮은 나이야. 그런 말은 너무 많이 들었다. 어디 가도 비슷한 위로. 괜찮다는 말은 오히려 조급함을 더 키웠다. 민정은 요즘 자주 달력을 보곤 했다. 빈칸처럼 느껴지는 하루하루. 30을 훌쩍 넘어버린 자신에게 시간은 더는 가능성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결혼이 하고 싶었다. 아이를 갖고 싶은 건 아니었지만 누군가의 옆에서 함께 늙어가는 상상을 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게 제일 어렵다는 걸 민정은 이미 알고 있었다. 소개팅은 3번 하고 그만뒀다. 건성으로 나오는 남자들, 묻는 말도 없고 밥 먹고 끝내면 연락도 없는 사람들. 앱은 깔아봤지만 막상 대화한 줄도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잘 지내세요? 라는 메시지로 시작했다가 왜 답이 없어요? 라는 말로 끝나는 채팅창. 처음부터 맞지 않았다. 회사에는 대부분 유부남뿐이었다. 점심시간이면 아이 사진을 자랑하거나 아내 눈치 보는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다. 민정은 그저 웃고 넘겼지만 속으론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민정 씨는 왜 연애 안 해요? 좋은 사람 만나야죠. 성격도 좋고 예쁘신데 주변의 남자들이 바보네. 그 말이 들릴 때면 민정은 그저 물을 한 모금 마시곤 대답을 피했다. 좋은 사람. 그 말이 요즘엔 조금 지치게 들렸다. 그날 밤도 별다르지 않았다. 마트에 다녀온 뒤 혼자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틀어놨다. 드라마 속 연인들이 싸우다 화해하는 장면이 나왔고 그 장면이 무심히 지나가는 동안 민정은 휴대폰을 열어 SNS에 짧은 글 하나를 남겼다. 나이 들수록 연애가 어렵다.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이 먼저 느껴진다. 딱히 반응을 기대한 건 아니었다. 대부분 그런 글은 아무 반응 없이 타임라인에 묻혀 사라졌다. 그런데 잠시 뒤 댓글 알림이 떴다. 낯선 아이디였다. 사진도 없고 팔로워도 거의 없는 계정. 그 계정에서 남겨진 짧은 한 줄. 누군가랑 결혼하는 것보다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이 더 귀한 것 같아요. 민정은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단어는 단순했지만 무심한 위로 같지 않았다. 어디선가 조용히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넨 누군가처럼 느껴졌다. 대화는 그날 밤 처음 시작됐다. 공감해요. 저도 요즘 사람 만나는 게 두렵더라고요. 민정은 짧게 답을 보냈다. 그리고 뜻밖에도 상대방은 길고 부드러운 말로 다시 답장을 보냈다. 사람을 만나려는 용기 자체가 이미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줄 몰라서 놓친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 말에 민정은 잠시 멈칫했다. 누군가 자신 안의 복잡한 감정을 정확히 꿰뚫은 느낌이었다. 그 낯선 메시지에 민정은 피식 웃고 말았다. 이 사람 이상하네. 왜 이렇게 말이 따뜻하지? 하지만 이상하게 그 이상함이 싫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서도 민정은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열어봤다. 그 말이 하루의 끝자락을 조금 덜 외롭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민정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먼저 확인했다. 화면엔 낯익은 이름, 기훈. 그의 메시지는 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줬다. 오늘 기온 떨어진대요. 목도리 꼭 챙기고요. 그런 문장이 도착해 있으면 이불 속에서조차 미소가 번졌다. 대화는 처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다. 카페에서 만나자던 말은 없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편했다. 서로의 일상, 감정, 아주 작은 취향까지 공유하는 관계. 민정은 어느 순간부터 기훈의 메시지를 하루의 리듬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의 말투는 정제돼 있었고 글 속에서 어른스러운 여유가 느껴졌다. 답장이 늦는 날도 있었지만 항상 하루의 마지막엔 민정의 메시지에 응답이 도착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힘든 일이 있었으면 저한테 털어놔요.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이상하게 그 말들이 민정에게는 낯설게 들리지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알던 사람처럼 지금 곁에 없어도 그가 그녀를 알고 있다고 느껴질 만큼 다정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정은 불쑥 물었다. 기훈 씨, 혹시 결혼은 안 하셨어요?
스스로도 놀랄 만큼 갑작스러웠지만 그 질문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맴돌고 있던 것이었다. 잠시 후 그에게서 답장이 왔다. 아니요. 안 했어요. 결혼은 아직 인연을 못 만났네요. 단정한 말투, 군더더기 없는 표현. 민정은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다. 안 했어요. 딱 그 말이 그녀에게는 무척 안심이 되었다. 자신이 품었던 찜찜한 감정의 실체를 확인한 듯한 기분이었다. 어쩌면 더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고 싶었던 건지도 몰랐다. 그날 이후 대화는 더 잦아졌다. 민정은 그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기다려졌고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회사에서 어떤 사람들은 결혼 정년기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해요. 가끔은 누가 날 선택해 줄까봐 조바심 나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대화하는 게 더 위로가 돼요. 기훈은 늘 경청하는 사람처럼 반응했다. 민정 씨처럼 자기 감정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보기 드물어요. 전 누군가의 아내보다 이런 친구가 더 부럽더라고요. 그는 아내라는 단어를 남처럼 말했지만 민정은 기훈의 문장에서 어느 순간 나라는 가능성을 읽기 시작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을 바라봐 주는 것 같았다. 단순한 위로나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민정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느껴졌다. 밤 11시 27분, 기훈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하루 끝에 당신이 있다는 게 이상하게 마음이 놓여요. 민정은 베개를 끌어안고 그 문장을 천천히 곱씹었다. 이제는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었다. 나, 이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있어. 그녀는 그 사실이 불안하기보다 따뜻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 따뜻함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 안에 감춰진 거짓 하나가 얼마나 큰 균열을 남길지. 이제 한번 볼까요? 기훈의 메시지를 받은 건 월요일 저녁이었다. 하루 종일 지쳐있던 몸이 그 한 문장에 갑자기 힘을 얻는 기분이었다. 민정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짧게 대답했다. 네, 언제가 좋으세요? 그들이 처음 대화를 나눈 지 2달이 넘었다. 카톡엔 수백 개의 말이 쌓여 있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로 시작된 것이 지금은 민정의 하루 감정선을 거의 다 채우고 있었다. 그를 모르는 친구들은 그녀의 웃음이 부쩍 많아졌다고 했다. 기훈이요? 아, 그냥 말 잘 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 얼굴은 못 봤어요. 응, 곧 보기로 했어. 민정은 카페 약속을 잡고도 며칠을 고민했다. 기대와 긴장, 설렘과 불안이 뒤섞였다. 그가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사람이면 어떡하지? 혹시 낯설게 느껴지면 어쩌지? 그럼 지금까지의 대화는 뭐가 되는 걸까?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혹시 정말 그가 마음에 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었다. 약속 당일 민정은 옷장을 열고 한참을 서 있었다. 무난한 니트에 바지를 입고 다시 치마로 갈아입고 머리를 묶었다가 다시 풀고 거울 앞에서 10번은 넘게 자리를 바꿨다. 그냥 커피 마시는 거잖아. 말은 그렇게 해놓고 손끝은 자꾸 립스틱 색을 바꿨다. 카페는 종각 근처 오후 4시. 사람이 많지도 너무 조용하지도 않은 곳이었다. 민정은 조금 일찍 도착해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얼굴도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가 들어오면 이상하게도 바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기훈이 들어왔다. 카페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들던 민정은 유난히 천천히 안으로 들어오는 남자에게 시선이 멈췄다. 단정한 셔츠, 검은 코트, 걸음에 망설임 없이 여유가 있었고 그가 시선을 돌려 민정을 보며 미소 지었을 때 그제야 확신이 들었다. 민정 씨 맞죠? 그 목소리, 기훈이었다. 쭉 뻗은 손, 담백한 눈빛, 그리고 말할 때마다 살짝 웃는 습관까지. 지금까지 나눈 말들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었다. 그는 그 말투 그대로를 품은 사람이었다. 처음 몇 분은 어색했지만 그는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풀었다. 커피를 마시며 나눈 이야기들은 대부분 이미 카톡에서 했던 이야기의 연장이었다. 하지만 얼굴을 마주하고 나누는 대화는 확실히 온도가 달랐다. 여기 커피 맛있네요. 좋아하시는 취향 맞추려고 열심히 검색했죠. 민정 씨는 목소리도 말투처럼 조용하네요.
듣기 좋아요. 작은 칭찬에 민정은 어쩐지 귀까지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기훈의 시선은 부담스럽지 않았고 대화의 템포도 편안했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자연스럽게 눈을 맞췄고 웃었고 고개를 끄덕였다. 한참 이야기하다 기훈이 슬며시 물었다. 혹시 술 좋아하세요? 그 말이 나왔을 때 민정은 잠시 숨을 들이켰다. 질문 자체는 특별하지 않았다. 그런데 말투가 너무 부드러웠다. 대화를 끊으려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다음을 끌어내려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가볍게 넘어가도 될 말을 유난히 조심스럽게 건넨 것처럼 느껴졌다. 가끔이요. 분위기 좋으면 더 좋아하죠. 민정은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자신이 방금 그날 밤을 떠올렸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다. 기훈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언젠가 와인 한잔 하면서 얘기해요. 오늘은 낮이라 좀 아쉽네요. 그 말에 민정은 눈을 피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두 뺨이 살짝 달아오른 걸 느꼈다. 그리고 어쩌면 그날 밤이 그리 멀지 않다는 것도. 민정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어느 순간부터 음악 소리는 배경이 되었고 기훈의 말투 하나하나가 더 또렷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분위기를 끌 줄 아는 사람이었다. 조금 느리지만 단호한 눈빛, 침묵을 길게 두지 않는 배려, 그리고 잔을 따를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녀 쪽을 바라보는 습관까지. 두 번째 만남이었다. 카페에서 마주했던 그 첫인상은 이 와인바의 조명 아래서 더 부드럽고 더 선명하게 다가왔다. 민정은 처음부터 긴장되어 있었지만 기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조금씩 어깨가 풀려갔다. 편하게 있어요. 오늘은 그냥 그런 날이에요. 기훈은 잔을 들며 말했고 민정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의도를 어렴풋이 읽을 수 있었다. 편안함 속에 흐르는 미묘한 기대. 그리고 그녀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기훈은 술에 취한 기색은 없었다. 하지만 민정은 스스로가 조금씩 풀리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잔을 비우며 손끝이 닿을 때마다, 시선이 겹쳐지는 순간마다 그녀는 자신의 눈길이 피하지 않고 있다는 걸 인식했다. 기훈의 손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등에 닿았다. 말없이 아주 가볍게, 마치 지금 괜찮아? 라고 묻는 듯한 온도였다. 민정은 손을 빼지 않았다. 그도 더 다가오지 않았다. 그 짧은 정적 속에서 기훈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은 그냥 같이 있고 싶어요. 민정은 그 말을 들은 순간 잔에 남아있던 와인을 그대로 마셨다. 천천히, 아주 조용히. 그 말은 충동처럼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기훈의 목소리는 더 낮았고 더 단정했다. 그녀는 갑자기 생각했다. 이 말이 사랑인가? 아니면 그저 외로운 사람끼리의 동요인가? 택시에 오른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민정은 창밖만 바라봤고 기훈은 그녀에게 묻지 않았다. 그 조용한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서로가 알고 있는 듯했다. 여관 근처에서 택시가 멈췄다. 기훈이 먼저 내렸고 민정은 몇 초 후 따라 내렸다. 기훈은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고 민정은 그 손에 이끌리듯 걸음을 옮겼다. 건물 입구 앞. 민정은 잠시 멈췄다. 현관 앞 작은 불빛 아래 기훈은 그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요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다. 다만 그 눈빛 속에는 오늘 하루를 끝내고 싶은 그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민정은 입술을 살짝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가슴 한가운데서부터 무언가 뜨겁게 일렁였고 두 발은 움직이지 않은 채 서 있었다. 그 순간 수십 개의 감정이 스쳐갔다. 이건 옳은 일일까? 그의 말은 진심일까? 이후에 나는 괜찮을까? 하지만 그런 질문들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조차 이미 답을 내려버린 후였다. 기훈은 문을 열었다. 그는 먼저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다. 민정은 잠시 그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천천히 문 안으로 들어섰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은은하게 번지고 있었다. 민정은 천천히 눈을 떴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소음은 일상의 배경처럼 익숙했지만
몸에 닿는 이불의 촉감은 낯설었다. 그녀는 몇 초간 주변을 바라보다가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인식했다. 기우는 그녀보다 먼저 일어난 듯 창가에 서 있었다. 셔츠 단추를 하나씩 채우는 그의 손동작은 조용했고 그 모습마저 민정에게는 어딘가 익숙해 보였다. 민정은 베개 시스에 얼굴을 묻은 채 눈만 돌려 그를 바라봤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이 천천히 정리되는 기분이었다. 기우는 그녀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잘 잤어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벌써 일어난 거예요. 잠이 일찍 깨서요. 햇살이 좀 밝아서. 기우는 그렇게 말하며 남은 단추를 채웠고 손목을 정리하던 그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 순간 민정의 시선은 그의 왼손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졌다. 손등 가까이에 가느다란 선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길게 둘러진 무언가를 오래 끼고 있던 듯한 자국. 민정은 숨을 멈췄다. 그 자국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는데 단 한순간이면 충분했다. 결혼 반지. 말없이 그 자국은 너무 정확하게 거기 있었다. 그가 급하게 손을 돌리며 셔츠 소매를 내리는 동작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더 명확히 했다. 하지만 민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단 한 번도 그 자국을 쳐다보았다는 기색조차 비치지 않았다. 기우는 다시 그녀에게로 걸어왔다. 아무 일 없다는 듯. 늘 그랬던 것처럼 이불 가장자리를 정리하며 말했다. 혹시 춥진 않았어요? 그의 말투는 어제와 다르지 않았고 시선도 흔들림 없었다. 오히려 더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민정은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괜찮았어요. 오히려 너무 따뜻했어요.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뭔가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의심은 분명했다. 반지 자국, 급하게 손을 감춘 움직임. 모두가 한 가지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런데도 민정은 기훈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안정을 느끼고 있었다. 이상할 정도로 위험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안정을 느끼는 아이러니한 순간, 침묵이 잠시 흐르고 기훈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아침 어색하지 않아서 좋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민정은 작게 웃었다.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그 말에 기훈은 환하게 웃었다. 햇빛이 그의 얼굴 옆을 스치듯 내려앉았다. 그 웃음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가 욕실로 향하고 문이 닫힌 뒤에도 민정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의 손을 떠올렸다.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그런데도 그 사람이 좋았다. 그런데도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은 멈추지 않았다. 민정은 무릎 위에 깍지를 꼬고 있던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손이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았고 그 손끝의 온기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지금 그녀를 멈추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이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그녀는 입술 사이로 조용히 그 말을 흘렸다. 누구도 듣지 못했고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말이었지만 그 문장은 그녀 안에서 너무도 또렷하게 맴돌았다. 기훈은 민정을 집까지 데려다 주지 않았다. 지금 이 분위기 그냥 오늘 안에 끝내고 싶지 않아서요. 그는 그렇게 말했고 민정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택시 안 긴 침묵이 흐르는 동안 서로는 가끔씩 눈을 마주쳤고 말없이 웃었다. 민정은 집으로 돌아와 천천히 옷을 갈아입고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그녀는 한참을 휴대폰만 바라봤다. 기훈은 잘 들어갔어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민정은 응. 당신은? 이라고 답했다. 당신이라는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올 줄 몰랐다. 며칠 뒤 다시 만난 건 평일 저녁이었다. 기훈은 그녀를 강남의 작은 바에 초대했다. 조명이 낮고 대화가 잘 들리는 조용한 곳이었다. 그는 이미 와인을 시켜두었고 민정이 자리에 앉자 잔을 조심스럽게 밀어주었다. 그날 이후 계속 생각났어요. 기훈은 조용히 말을 꺼냈다. 민정 씨 얼굴, 목소리, 손끝까지 다 이상할 정도로 선명하게 남아서
그의 말은 꾸밈이 없었다. 적어도 민정은 그렇게 느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웃었다. 기훈 씨도 사람 냄새 나는 면이 있었네요. 기훈도 웃었지만 곧 시선을 테이블 위로 내렸다. 손가락을 깍지 끼고 천천히 풀면서 그는 마치 준비된 듯한 침묵을 흘렸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근데 하나 말 못한 게 있어요. 민정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기훈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나 사실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자 민정은 손에 들고 있던 잔을 잠시 내려놓았다. 놀라지 않았다. 그럴 거라고 생각한 적 있었다. 하지만 막상 듣고 나니 생각보다 가슴이 조용히 저려왔다. 지금은 따로 살아요. 서로 마음이 오래전에 멀어졌고 법적인 정리만 남은 상태예요. 그의 말투는 방어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고 자신의 현재를 감추지 않겠다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민정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다. 그럼 왜 처음엔 말하지 않았어요? 기훈은 고개를 떨궜다. 민정 씨가 날 떠날까봐. 그게 너무 겁났어요. 그 말이 민정의 가슴 한 곳을 찔렀다. 거짓말은 나빴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너무 솔직했다. 나 당신 만나고부터 처음으로 뭔가를 바꿔보고 싶단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다 정리하고 당신 옆에 있고 싶어요. 민정은 숨을 들이켰다. 마음속에선 수백 개의 문장이 떠올랐다. 이건 아니야. 왜 거짓말을 했어? 나를 뭐라고 생각한 거야?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앞선 건 기훈의 눈빛이었다. 거짓말을 했던 그 눈이 지금은 너무 정직해 보였다. 기훈은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내가 지금 변하는 중이에요. 민정 씨 때문에. 그 말은 마치 주문처럼 민정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내가 그를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 그건 아주 어릴 적부터 품고 있던 환상 같은 것이었다. 누군가가 나로 인해 달라지고 그 변화의 끝에 함께 서는 미래. 그녀는 그 가능성을 처음으로 눈앞에 둔 것 같았다. 민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당신 때문에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아요. 기훈의 손끝이 조금 더 단단히 그녀를 감쌌다. 그날 밤 민정은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운 채 한참을 천장을 바라봤다. 기훈이 했던 말들, 표정, 숨결. 그 모든 것이 그려지는 와중에 그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나 사랑받고 있는 거 맞지? 그건 확신이라기보단 스스로를 붙들기 위한 주문 같았다. 그녀는 그 말을 반복했다. 그래야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민정은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놓고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금요일 밤, 늘 그렇듯 기훈의 메시지는 뜸해졌다. 그는 회의가 길어졌어라며 퇴근 후에도 한동안 연락이 없었고 답장이 오더라도 간결한 이모티콘이나 짧은 문장이 전부였다. 처음엔 그도 바쁜 사람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주말만 되면 그런 바쁨이 유난히 짙어졌다. 민정은 몇 번이고 대화를 떠올려 봤다. 그가 직접적으로 혼자 산다고 말한 적은 없었다. 그저 따로 지낸다, 정리 중이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가 보내온 일상 사진들에도 어디에도 그가 혼자라는 증거는 없었다. 카페에서 만난 주희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민정아, 미안한 말인데 그 사람 아직 아내랑 같이 사는 거 아닐까? 민정은 애써 웃었다. 아니야, 우리 곧 정리할 거야. 이혼 얘기 거의 다 됐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 뒤로 흘러내린 땀이 식지 않았다. 기훈은 여전히 다정했고 만남도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다정함 속엔 늘 불확실함이 묻어 있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 말은 기훈이 자주 꺼냈던 문장이었다. 처음엔 위로처럼 들렸고 그 다음엔 약속처럼 들렸고 지금은 민정의 마음을 묶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기훈은 미래에 대해 구체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 조만간 정리할 거야. 이번 달 안엔 방향 나올 거야. 늘 그 비슷한 말들만 돌고 돌았다. 민정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지금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정말 모든 게 바뀔지도 몰라.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그의 메시지가 여전히 오지 않는 순간마다 민정은 자신이 그저 기다리는 역할에 불과한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뱀처럼 감겨왔다. 그녀는 기훈에게 오늘도 바빠요? 라고 짧은 문자를 남겼다. 읽음 표시가 떴지만 그 뒤로 한참 답은 오지 않았다. 이번 주말 시간 어때요? 기훈의 메시지를 본 순간 민정은 웃고 있는 얼굴로도 한참을 그 화면을 바라봤다. 오랫동안 바라고 있던 말, 동시에 듣고 싶지 않던 말이었다. 기다렸다는 듯이 또 한 번 그가 꺼낸 둘만의 시간 제한. 이번엔 바다라는 말이 함께 붙었다. 혼자 조용히 쉬고 싶어서요. 바닷가 근처에 숙소를 잡았어요. 그런데 혼자 가긴 좀 그렇더라고요. 같이 가요라는 말은 없었지만 이미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는 듯한 말투. 민정은 답장하기 전 숨을 한 번 크게 쉬었다. 그리고 손가락을 움직였다. 좋아요. 가는 길 내내 창밖 풍경은 흐르고 있었지만 민정의 시선은 오히려 기훈의 손등 위에 오래 머물렀다. 그 손이 웃으며 커피를 건네줄 때, 무심히 창문을 가리킬 때, 그리고 조수석에 있는 자신의 손과 스칠 때마다 민정은 숨을 들이마시는 걸 잊지 않으려 애썼다. 그의 손등엔 이제 더는 자국이 없었지만 그 모든 흔적이 사라진 건 아닐 거란 걸 그녀도 알고 있었다. 도착했어요. 기훈이 차문을 열며 말하자 민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조용하고 아늑한 숙소. 창밖에선 바닷바람이 천천히 흔들렸고 한쪽 벽면 가득 유리창이 드리워진 방. 침대 하나, 소파 하나, 그리고 탁자 하나. 짐을 내려놓고 거실 쪽으로 나갔을 때 기훈이 준비한 와인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다. 이런 건 원래 잘 챙겨요? 민정이 묻자 기훈은 잔을 따르며 웃었다. 아무한테나 그러진 않아요. 그 말에 그녀는 웃음이 새어나오는 걸 막지 않았다.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 아무한테나 속에 나는 포함되지 않을 거라 확신도 없었다. 와인을 조금 마시고 두 사람은 천천히 침묵 속에 머물렀다. 이제 더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강은 짐작할 수 있었기에 기훈은 다가왔다. 그의 손이 다시 민정의 손을 감쌌다. 이번엔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온도였다. 정확히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던 온기였다. 오늘은 그냥 같이 있고 싶어요. 기훈이 말했다. 그 말에 민정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긴 대답은 필요 없었다. 이미 마음은 결정을 내린 듯 했다. 그러나 침대 앞에 섰을 때 그녀는 다시 한번 주먹을 꼭 쥐었다. 이게 맞는 걸까?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걸까? 아내와 정말 끝난 걸까? 의심은 고개를 들었지만 그 순간 기훈이 손끝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렸다. 그 미세한 스침 하나에 마음속 갈등은 잦아들었다. 지금만큼은 내가 원하는 거야. 민정은 자기 안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를 조용히 수긍했다. 이건 그가 강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 스스로 원한, 지금 이 순간의 감정. 기훈의 손이 그녀의 뺨을 감쌌을 때 민정은 이번엔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 따뜻한 시선 안에 스며든 자신을 보며 두렵지만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원하고 있었다. 다시 선을 넘게 될 걸 알면서도. 그리고 민정은 침대 위에 스스로를 맡겼다. 그날 밤 또 한 번 선을 넘었다. 죄책감과 불안, 기대와 설렘. 그 모든 감정이 섞인 채. 하지만 분명한 건 이번 선택은 누구도 아닌 민정 자신의 것이었다. 이번엔 더는 망설이지 않고 누구도 탓하지 않으면서 그 감정의 깊이를 스스로 선택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 안에 또 다른 목소리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나는 원하고 있어. 이 사람을, 이 순간을. 바보 같고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이 감정에서 물러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누군가의 남편이고 그녀는 그의 삶에 끼어든 존재일지 몰라도 단 한순간 진짜 누군가에게 원해지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 욕망은 죄책감보다 먼저 심장을 두드렸다. 그리고 기훈의 눈빛 속에서 민정은 그 모든 것이 허락된 듯한 착각 속에 들어섰다. 그녀는 몰랐다. 이 순간이 끝난 뒤 어떤 아침을 맞게 될지. 하지만 지금 기훈의 숨소리보다
더 확실한 건 하나였다. 민정은 그 순간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었다. 내가 있으면 나도 다 버릴 수 있어. 기훈의 말은 조용했지만 민정의 가슴을 세차게 울렸다. 그가 지금 무언가를 버리겠다고 말한 건 처음이었다. 다 버릴 수 있다는 말은 곧 너를 택하겠다는 말처럼 들렸다. 민정은 그날 이후 자꾸만 미래를 그리게 됐다. 기훈이 웃으며 아침 식탁에 앉아있는 모습. 일요일 오후엔 함께 마트에 가고 여름이면 여행을 다니는 평범하지만 따뜻한 장면들. 지금까지 이런 사랑은 없었어. 친구들에게 털어놓자 그들은 걱정스러운 표정만 지었다. 민정아, 혹시 아직 그 사람 아내랑 같이 사는 거 아냐? 아니야. 아니야. 걱정하지 마. 민정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 말이 진짜인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기훈의 눈빛은 분명해 보였다. 어느 날 기훈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건 그냥 내 마음이야. 약속 같은 거. 열어보니 은빛이 도는 단지 하나.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 컸다. 민정은 숨을 들이켰다. 이게 진짜 시작이라는 착각. 아니, 믿음을 하고 싶었다. 조만간 정리할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 말에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마음은 다 넘어가 있었다. 이제는 그가 정리하는 것만 남았다고 스스로 믿었다. 기훈은 요즘 부쩍 피곤해 보였다. 예전엔 민정의 눈을 바라보며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대답을 몇 번이나 미루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말없이 창밖만 봤다. 요즘 왜 이렇게 바빠요? 민정이 묻자 그는 짧게 대답했다. 이혼 문제로 골치 아파서 그래. 조금만 더 버텨줘. 그 말에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이 자꾸만 불편해졌다. 정리 중이라며 왜 자꾸 미뤄지는 거지? 지금 나랑 있는 게 불편한 건 아닐까? 기훈은 가끔씩 약속을 어기기 시작했다. 카톡은 늦게 오거나 답이 없을 때도 많았다. 요즘은 왜 우리 시간이 없어졌을까? 민정은 혼잣말처럼 중얼이다가 울컥했다. 그녀는 점점 재촉하는 말을 자주 하게 됐다. 나 기다리는 것도 한계 있어요. 이혼하면 바로 결혼할 수 있는 거죠. 기훈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디선가 시선을 피했다. 정리되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은 예전과 같았지만 이젠 목소리에 설득력이 없었다. 그날 밤 기훈은 민정과 통화 후 창밖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누구랑 사는 게 더 안정적일까? 말을 꺼낸 뒤에도 한참을 멈춰 있었다. 그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고 민정은 그 망설임 속에서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전화는 새벽 3시쯤 걸려왔다. 기훈이었다. 민정은 반쯤 잠든 채로 화면을 보고 순간 숨을 들이마셨다. 여보세요? 민정아, 큰일 났어. 그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기훈의 목소리는 언제보다 낮고 건조했다. 단단히 굳은 입술 사이로 단어들이 깨진 유리처럼 흘러나왔다. 아내가 내 사진을 봤어. 민정은 그대로 말을 잃었다. 그동안 조심하던 사진. 단둘이 찍힌 건 아니지만 누가 봐도 친밀한 분위기의 모습. 그것이 기훈의 아내 눈에 들어간 것이다. 어떻게 봤는데. 내 폰에서 나도 몰랐어. 그냥 손에 쥐고 있었는데. 기훈은 변명처럼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민정은 점점 더 숨이 가빠지는 걸 느꼈다. 그제야 기훈은 말했다. 지금 당장은 좀 우리 연락 끊자. 진짜 지금 너무 복잡해서 그쪽이랑도 민정이랑도 나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민정은 숨을 멈췄다. 그의 말 속에서 자신이 한참 뒤로 밀려나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길어지자 기훈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내가 다시 연락할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또 신호음이 들리고 화면이 꺼졌다. 기훈의 이름도 목소리도 모두 사라졌다. 민정은 그대로 침대에 주저앉았다. 창밖은 새벽인데도 너무 환했다. 도시는 여전히 돌아가고 불은 꺼지지 않은 채 깜빡이고 있었지만 민정의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잠깐만 연락 끊자는 말.
그건 누가 봐도 정리하자는 말이었다. 미안하다는 말 뒤에 숨은 건 책임을 피하겠다는 고백이었다. 민정은 휴대폰을 쥔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두 사람만의 공간이라 믿었던 그 모든 순간이 다른 사람 앞에서 깨져버린 순간이었다. 지금 이 순간, 기훈은 아내와 함께 싸우고 있을까? 아니면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침묵 중일까? 민정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기훈은 지금 그녀를 지키고 있지 않다. 그는 아내의 분노 앞에서 민정을 연락 끊자는 한 문장으로 덜컥 버린 것이다. 민정은 자신이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숨겨져야 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정면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밤, 민정은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못했다. 무너진 건 감정이 아니라 자신이 현실에서 차단당했다는 감각이었다. 그것은 충격보다 더 깊은 고요한 무게로 그녀의 가슴 한가운데 내려앉았다. 민정은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기훈의 메시지, 부재중 전화, 무엇이든 괜찮았다. 단 하나라도 그가 여전히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 하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나 먼저 연락하지 말자고 했잖아. 입술을 깨물며 혼잣말했지만 사실 그녀가 원했던 건 그런 자존심이 아니었다. 그저 그의 한마디, 보고 싶다. 그 한 문장이면 충분했다. 토요일 오후 5시. 민정은 결국 참지 못하고 기훈의 아파트 앞으로 향했다. 오지 말아야 할 걸 알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그를 멀리서라도 확인하고 싶었다. 아파트 입구 앞 벤치에 앉아 그의 동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다녔고 해는 서서히 져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현관문이 열리고 기훈이 나왔다. 누군가와 함께였다. 짧은 머리의 여자, 기훈보다 조금 어린 듯한 인상, 그리고 그의 팔짱을 자연스럽게 끼고 있는 모습. 민정의 심장이 순간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두 사람은 편안하게 웃으며 걸었다. 기훈은 민정을 보지 못했다. 아니, 설령 봤다 해도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을 것 같았다. 민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저 여자가 아내일까? 아니면 자신처럼 또 다른 여자.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하지만 그 어떤 해석도 의미 없었다. 그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은 민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무너지고 싶은 마음과 애써 흔들리지 않으려는 의지가 엉켜 있었다. 단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가 묻고 싶은 말이 있었다. 우리는 뭐였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대신 휴대폰을 꺼냈다. 기훈의 번호를 눌렀고 연락처에서 조용히 차단을 선택했다. 이름 옆에 작은 자물쇠 아이콘이 떠올랐을 때 민정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손을 다시 들어 볼에 닿은 눈물을 닦을 수밖에 없었다. 다시는 연락 오지 않을 걸 알았다. 이제 그는 그녀 안에서 완전히 지워져야 했다. 그리고 그날 밤 민정은 한 통의 메시지도 없는 알림창을 보며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녀는 기훈이 아니라 자신을 지운 여자가 되어 있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차가웠다. 민정은 그날 이후 하루하루를 견디는 사람처럼 살았다. 기훈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메시지도 통화 기록도 흔적도. 남은 건 기억뿐이었다. 내가 사랑했던 걔 사람이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돌이켜보면 그가 건넨 말들보다 민정이 상상 속에서 만든 장면들이 더 많았다. 그는 늘 피곤했고 조심스러웠으며 그 어떤 미래도 명확히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자신은 그 사람과의 결혼을 믿었을까? 왜 그렇게도 확신했을까? 민정은 회사를 그만뒀다. 출근길, 회의실, 점심시간, 모든 것이 그를 떠올리게 했다. 고향으로 내려가며 핸드폰도 꺼두었다. 연락하지 말라는 말도 없이 그저 모든 연결을 스스로 끊어냈다. 친구들은 처음엔 걱정했지만 점점 연락이 줄었다. 민정은 그것마저 감당해야 했다. 내가 이럴 자격 있나? 그 질문에 대답할 사람은 없었다. 밤이 오고
별이 떠도 그녀의 방 안은 조용했다.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날, 민정은 거울을 보며 입술을 떼었다. 내가 바보였어. 처음으로 그 말을 했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너무 말라 있었다. 민정은 핸드폰을 손에 쥐었다가 수십 번을 내려놨다. 기훈의 이름은 차단했지만 그와 나눈 메시지들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다. 사진첩 속엔 함께 웃는 셀카, 메시지엔 잘 자요, 보고 싶다는 짧은 말들. 모두 지워야 할 텐데 손끝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아마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살고 있을 것이다. 누구와 걷고 무슨 커피를 마시고 어쩌면 또 누군가에게 웃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속에 민정이라는 이름은 없을 것이다. 민정은 요가를 해보고 책을 읽고 음악을 틀어놓고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다. 하지만 어느 한순간 그의 말투 하나, 눈빛 하나가 기억 속에서 불쑥 올라오면 모든 노력이 허무하게 무너졌다. 밤이 되면 더 심해졌다. 불 꺼진 방 안에서 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릴 때도 있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정리되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민정은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왜 그걸 믿었지? 왜 나를 그렇게까지 걸었지? 어느 순간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을 바라보며 입술이 저절로 움직였다. 내가 나를 잃은 거야. 그 순간 민정은 처음으로 그 고백이 기훈이 아닌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는 걸 깨달았다. 민정은 오래 망설였다. 몇 번이나 휴대폰을 들었다가 한없이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속으로 그렇게 다짐하면서 기훈의 이름을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무도 평온한, 아무 일도 없다는 듯한 목소리. 응, 왜? 민정은 순간 입술이 붙어버린 것처럼 말을 잃었다. 하지만 침묵은 오래 허락되지 않았다. 기훈이 먼저 말을 던졌다. 민정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정리 다 됐어. 이제 끝이야. 뚝. 신호음이 바뀌고 화면은 암전되었다. 민정은 휴대폰을 바라보다 그대로 침대 위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빠졌고 어깨가 무너졌고 손끝은 텅 빈 채로 남아 있었다. 천장을 바라봤다. 눈앞에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머릿속은 수천 가지 기억으로 가득 찼다. 기훈의 웃음, 손끝, 목소리, 그리고 사랑해라는 말까지. 모두 거짓이었다고 방금 전 그 한 통화로 증명된 셈이었다. 민정은 입술을 꼭 다물었다. 울음소리마저 삼키듯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창밖은 밝았다.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사람들은 거리를 걷고 있었다. 하지만 민정의 안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녀의 옆 얼굴을 바라보던 순간 민우는 목이 탔다. 긴 머리카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살결, 그리고 가끔씩 웃을 때 살짝 패이는 볼. 하유는 다른 여자와는 달랐다. 말끝마다 고운 여운이 남았고 컵을 드는 손끝까지 단정했다. 그날 그녀가 무심코 머리를 넘기다 그의 눈을 마주쳤을 때였다. 하윤의 시선은 단 한순간 스쳤지만 민우는 오래도록 붙잡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뭔가 알 수 없는 걸 봤다고 착각했다. 아니, 그건 착각이 아니었다고 믿고 싶었다. 그렇게 민우는 친구의 여자에게 빠져들었다. 하윤을 처음 본 날은 어이없을 정도로 평범했다. 주말 저녁 규석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다. 야, 너 요즘도 혼자냐? 그 목소리에서 어딘가 흐뭇한 기색이 느껴졌다. 뭐, 그렇지. 왜? 오늘 누구 소개해줄까? 됐어. 소개팅 지겹다. 아니, 내가 여친이 생겼다고. 민우는 웃음을 흘렸다. 그래, 대단한데? 같이 밥 먹자. 가까운 데로 갈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우는 의심부터 들었다. 규석이 여자친구를, 그것도 자랑까지 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줄곧 모범생이던 규석은
늘 여자와 어울리지 못했다. 여자애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어색해했고 다가오는 관심도 어설프게 피해갔다. 그런 규석이 여친 민우는 호기심 반, 비웃음 반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다. 한강 근처의 브런치, 카페. 주말이라 가족 단위 손님도 많았고 커플도 많았다. 규석이 손을 흔드는 자리에 다가가며 민우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대로 걸음을 멈췄다. 하윤이었다. 하윤은 흰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너무 화려하지도 그렇다고 밋밋하지도 않은 차림이었다. 눈에 띄는 건 그녀의 분위기였다.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주변이 조용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민우야, 소개할게. 내 여자친구 하윤. 안녕하세요. 하윤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그 짧은 인사에 민우는 혼란스러웠다. 어디서 본 적 있는 얼굴 같기도 했고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설기도 했다. 그녀의 말투, 고개 숙이는 각도, 눈을 맞추는 시간이 딱 정중했다. 하지만 그 정중함이 이상하게 민우를 자극했다. 식사는 평범하게 흘러갔다. 규석은 연애 초보 티를 숨기지 못하고 계속 하윤에게 말을 걸었다. 하윤은 그 모든 말에 부드럽게 반응했지만 자주 웃지는 않았다. 민우는 묘하게 불편한 기분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이건 아니다. 저건 규석과 어울릴 얼굴이 아니다. 하윤 씨는 무슨 일 하세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사 다녀요. 그냥 평범하게. 아, 그래요? 평범해 보이진 않는데. 그 말에 하윤은 짧게 웃었다. 규석이 민우를 보며 말했다. 얘 원래 말 그렇게 해. 무시하지 마. 아니요, 재밌는 분이신 것 같아요. 하윤은 단정하게 대답하고 다시 커피를 들었다. 그녀가 잔을 드는 순간 손목에 빛나는 얇은 팔찌가 눈에 들어왔다. 소리 없이 반짝이는 금속이 그녀의 분위기와 묘하게 어울렸다. 민우는 그날 밤 이상하게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문득 하윤의 옆모습이 떠올랐다. 왜 그런지 모르게 자꾸만 생각이 났다. 그녀의 말투, 시선, 잔을 드는 동작까지. 제가 어떻게 저런 여자를. 민우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다음 날 민우는 일부러 규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하윤 씨 괜찮아 보이더라. 그치? 좀 아까워 보이지? 응, 무슨 말이야. 너도 그렇게 봤잖아. 나 같은 애랑 어울리나 싶었지. 민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잘 어울리더라. 너 웃는 거 처음 봤다. 하윤이랑 있으면 좀 달라지더라. 나도. 그 말이 묘하게 불편하게 들렸다. 민우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몸을 기댔다. 규석이 웃는다고, 하윤이 그 웃음을 이끌어낸다고, 그럴 자격이 그에게 있다고? 민우는 눈을 감았다. 하윤의 눈동자가 다시 떠올랐다. 그날 단 한 번 스쳤던 그 시선. 민우는 확신했다. 그건 그냥 시선이 아니었다. 뭔가 있었던 거다. 그날 이후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하윤을 떠올렸다. 그녀가 일할 때 어떤 모습일지, 어떤 음악을 듣는지, 어떤 생각을 할지. 그런 생각들이 마치 자연스럽게 흘러들었다. 그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다. 민우는 깨달았다. 그는 친구의 여자에게 빠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그 감정을 멈출 수 없을 거란 것도 일부러 그 근처로 간 건 아니었다. 처음 한두 번은 진짜 우연이었고 그 후로는 핑계를 찾는 게 익숙해졌다. 하윤이 다니는 회사 근처 카페. 점심시간이면 그녀가 종종 테이크아웃을 한다는 카페였다. 민우는 어느 날부터인가 그 카페에서 노트북을 펴고 앉아있는 일이 잦아졌다. 딱히 해야 할 일도 없었지만 괜히 그렇게 하고 있었다. 하윤은 매번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로 들어왔다. 커피를 고르고 번호표를 받고 계산할 때 직원에게 가볍게 웃는다. 민우는 그녀가 웃는 순간을 기다렸다. 말없이 조용히. 처음 몇 번은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하윤이 민우를 알아보는 듯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 짧은 인사에 민우는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이상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머릿속에서는 수십 번 자책했다. 하지만 발걸음은 여전히 그 시간에 그곳을 향했다. 규석은 아무것도 몰랐다. 오히려 더 믿었다. 야,
요즘 너 덕분에 하윤이랑 더 잘 지내. 내 덕분. 응. 하윤이 내가 재밌다고 하더라. 남자친구 친구가 너무 딱딱하면 불편하잖아. 근데 너처럼 편하게 대해주니까 고맙대. 민우는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참았다. 편하다는 말이 그렇게나 치명적일 줄이야. 그 말에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하윤의 마음에 발을 한 걸음 들이민 기분이었다. 어느 날은 규석과 하윤이 함께 있는 자리에 슬쩍 따라갔다. 술자리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였고 하윤은 늘 그랬듯 단정했다. 규석이 화장실에 간 사이 민우는 괜히 말장난을 던졌다. 하윤 씨, 혹시 나 좀 부담스러워요? 왜 그런 생각하셨어요? 하윤은 가볍게 웃었지만 시선은 잠시 흔들렸다. 그냥 너무 자주 마주치니까. 나 때문에 불편하면 말해요. 불편하진 않아요. 그냥 낯설 뿐이죠. 낯설다. 규석 씨 친구인데 생각보다 자주 마주쳐서요. 자연스럽게는 안 되더라고요. 그 말에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명확했다. 예의와 거리는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듯 그 선을 분명히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선이 민우를 더 자극했다. 나만 이러는 건가? 혹시 하윤도? 의심은 스스로 만든다. 민우는 점점 그녀가 내보이는 모든 움직임에서 의미를 찾았다. 고개를 끄덕이는 횟수, 시선이 닿는 순간, 웃음의 깊이. 전부 그에게만 특별하게 느껴졌다. 그러다 어느 날, 민우는 하윤이 친구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 우연히 나타났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표정을 정리했다. 민우 씨, 여기 웬일이에요? 아, 여기 자주 와요. 근처라서. 그렇구나.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뒤로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우는 테이블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를 떴다.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그녀가 끝까지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는 건 알고 있었다. 민우는 혼란스러웠다. 분명 규석의 여자다. 그리고 하윤은 규석을 좋아한다. 그건 민우도 알고 있다. 하지만 그걸 아는 것과 감정이 사라지는 건 별개의 문제였다. 민우는 점점 하윤의 거리에 집착하게 됐다. 그녀가 그어놓은 보이지 않는 선. 그건 마치 유리벽처럼 투명하고 견고했다. 말은 오갔지만 마음은 닿지 않았다. 웃음이 있어도 허락은 없었다. 그날 이후 민우는 더 자주 나타났다. 일부러 마주치기 위한 스케줄을 만들었고 그녀가 있는 모임에 자연스럽게 끼어들었다. 하윤은 그럴 때마다 예의 바른 얼굴로 맞았다. 하지만 말수가 줄었고 민우와의 눈맞춤은 거의 없었다. 하윤 씨, 피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럼 왜 자꾸 그늘진 얼굴을 해요? 나만 느끼는 건가? 그 순간 하윤은 한참 민우를 바라보다 말했다. 민우 씨가 저를 어떻게 보는진 모르겠지만 저는 규석 씨 여자예요. 그 말은 정중했지만 냉정했다. 민우는 그 말을 듣고서야 처음으로 무언가를 뺨 맞은 듯 깨달았다. 지금까지 자신이 친구의 껍질 안에서 얼마나 위험한 상상을 해왔는지를. 그날 밤 민우는 혼자 술을 마셨다. 이건 사랑도 욕망도 아니었다. 그저 감정의 충동. 하지만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들끓었다. 하윤이 그 선을 유지할수록 민우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었다. 어쩌면 이 감정의 정체는 가질 수 없는 것을 향한 욕망이었을지도 모른다. 민우는 어둠 속에서 혼잣말했다. 이상하다. 진짜 이상해. 그러면서도 다시 그녀의 내일을 상상하고 있었다. 어떤 옷을 입고 나올지, 어느 시간에 어디를 지날지. 그의 머릿속은 이미 계획으로 가득했다. 하윤은 그런 민우를 아직 모르고 있었다. 민우는 하윤의 SNS를 팔로우하지 않았다. 그녀가 규석과 찍은 사진은 좋아요 하나 누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매일같이 그 계정을 들여다봤다. 새로 올린 게시물이 있는지, 스토리는 어떤지, 배경 속 가게는 어디인지. 심지어 하윤이 좋아요를 누른 다른 계정들까지 추적하며 그녀의 취향과 리듬을 꿰뚫었다. 월요일은 집 앞 베이커리에서 커피, 수요일은 사무실 근처에서 샐러드, 금요일은 헬스장. 그렇게 민우는 하윤의 일상을 외웠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 혼자 있는 장소, 규석과 함께 있는 날까지.
그건 정보 수집이 아니라 감정의 기록이었다. 민우는 그녀를 아는 게 중요했다. 아는 만큼 다가갈 틈이 생긴다고 믿었으니까. 그 와중에도 규석은 한껏 들떠 있었다. 청첩장은 다음 주쯤 나올 거야. 신혼집도 받고 너도 올 거지. 그럼 당연히 가지. 민우는 태연하게 웃었다. 속은 전혀 다르면서도 하윤은 달랐다. 이제 민우를 보면 순간 멈칫하는 눈빛이 있었다. 예의는 여전했지만 말의 끝이 짧아졌고 웃음이 덜했다. 민우 씨 요즘 자주 보네요. 그러게요. 이상하게 자주 마주치죠. 우연이겠죠. 짧은 대답 뒤 하윤은 고개를 돌렸다. 그 동작이 참 단정했지만 민우는 그 안에 미묘한 피로감을 느꼈다. 그녀는 알아채고 있었다. 민우가 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그 선 근처를 서성인다는 걸. 민우는 친구였다. 겉으로는. 하지만 그 시선은 점점 더 낯설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하윤은 그것이 조금씩 버거워지기 시작했다. 하윤은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그녀의 어깨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얇은 레이스 장식이 뺨을 스치듯 흘러내렸다. 민우는 하객석에 앉아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봤다. 감탄 같기도 탄식 같기도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규석은 웃고 있었다. 어린아이처럼 들뜬 표정으로 신부의 손을 꼭 잡고 단상 위로 올라섰다. 내 친구 중에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냐? 민우에게 한 말이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내가 먼저 갈 줄은 몰랐지. 결혼식은 평범하게 아름답게 흘러갔다. 민우는 축사를 맡았다. 신랑과의 우정, 둘의 인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덕담.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고 민우는 마지막 인사를 마친 뒤 조용히 내려왔다. 그 모든 순간 민우는 단 한 번도 하윤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눈이 마주치는 걸 피했다. 그녀가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조차 민우는 애써 시선을 옆으로 돌렸다. 그날 밤 민우는 혼자 술을 마셨다. 모니터 화면에는 식장에서 찍은 사진이 떠 있었다. 하윤이 드레스를 입고 입꼬리를 조심스레 올리고 있었다. 단정하고 맑고 너무도 멀었다. 민우는 자꾸만 상상했다. 그 드레스가 규석이 아닌 자신을 향해 걸어왔더라면, 그 미소가 자신을 보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녀가 오늘 밤 그의 곁에 아닌. 민우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다시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하얀 천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리고 부케를 든 손이 살짝 떨리는 모습. 그 모든 게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더 잊히지 않았다. 속으로 조용히 되는다. 그건 내가 가질 여자가 아니었어. 그런 감정 따윈 처음부터 가질 자격도 없었다. 하지만 그 말이 떠오를수록 민우의 가슴 깊은 어딘가는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저녁 무렵 민우는 운동복 차림으로 헬스장 앞을 어슬렁거렸다. 손엔 물병을 들고 있었고 블루투스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였다. 헬스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 운동을 하러 나온 것도 아니었다. 그저 그녀를 보기 위해. 하윤은 늘 정해진 시간에 헬스장을 나섰다. 출근 전 이른 운동을 끝내고 간단한 요가나 러닝으로 마무리했다. 그 시간표를 민우는 머릿속에 정확히 입력해 두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그녀가 문을 나섰다. 가벼운 후드티에 운동 가방을 들고 땀이 채 마르지 않은 얼굴. 헤어밴드로 이마를 살짝 감싼 모습이 낯설 만큼 생기 있어 보였다. 민우는 타이밍을 계산한 듯 살짝 고개를 들고 말했다. 하윤 씨. 하윤은 걸음을 멈췄다. 잠시 당황한 표정이 스쳤지만 금세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뵈니까 좀 놀랍네요. 민우는 능청스럽게 물병을 가리켰다. 근처에서 뛴 다음에 들렀어요. 하윤 씨 헬스장 여기였죠. 네, 자주 와요. 그 말에 민우는 주저없이 말했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잠깐 시간 되시면. 하윤은 잠시 머뭇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근처 카페에 갈까요? 둘은 걸음을 나란히 옮겼다. 길가에 있는 조용한 로스터리 카페. 실내는 아직 손님이 많지 않았고 창가 쪽 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하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고 민우는 카페라떼를 주문했다.
그녀는 물티슈로 손을 닦으며 조용히 물었다. 요즘은 뭐 하세요? 전 회사랑 헬스장만 다니는 느낌인데. 나도 비슷해요. 일상이 반복되니까 이렇게라도 바람 쐬지 않으면 좀 갑갑하더라고요. 둘은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 여느 때처럼 하유는 예의 바르고 정중했다. 하지만 말을 아끼는 듯한 기색이 민우에겐 작은 문틈처럼 느껴졌다. 컵이 비워질 즈음 민우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다. 하윤 씨는 참 규석이한테 아깝다. 그 말에 하윤은 고개를 기울였다. 그 말 가끔 들었어요. 처음엔 농담처럼 웃었는데 이상하게 자꾸 듣다 보면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기분 나쁘게 들은 거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그냥 조심스럽게 듣고 있어요. 하윤은 조용히 웃으며 컵을 잡았다. 그 웃음에 어떤 색도 담기지 않은 게 오히려 민우에겐 허락처럼 느껴졌다. 시간은 예상보다 빨리 흘렀다. 둘은 카페를 나서며 다시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었다. 그녀는 헬스장 근처 버스 정류장 쪽으로 향했고 민우는 그 방향을 따라 붙었다. 그때 횡단보도 앞에서 빨간불이 켜졌다. 둘은 멈춰 섰고 민우는 무심코 그녀의 팔 옆으로 손을 올렸다. 말없이 주변을 바라보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등을 스쳤다. 하윤의 손등은 차가웠다. 운동 후 아직 식지 않은 체온과 바깥 공기의 온도가 뒤섞여 묘한 온도를 만들었다. 민우는 그 순간 잠깐이지만 손을 떼지 않았다. 그리고 느리게 아주 느리게 손을 거두었다. 하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불편해하지도 그렇다고 웃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발끝을 바라보았다. 파란불이 켜지고 둘은 무겁지 않은 속도로 길을 건넜다. 그날의 대화는 더 이어지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민우는 그 짧은 접촉을 여러 번 떠올렸다. 그녀의 표정, 숨결, 눈동자. 아무 말 없이 지나쳤던 두 순간이 민우에게는 하나의 문처럼 느껴졌다. 조심스레 두드린 문. 그리고 아직 닫히지 않은 틈.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기분 나쁘진 않았어. 맞지? 하유는 그날 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민우와의 대화도 손끝에 닿았던 온기도 그저 샤워기로 온몸을 씻어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피로가 아닌 무언가 낯선 감정이 그녀의 어깨를 눌렀다. 그 감정이 이름을 가지기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분명히 무언가 달라졌다고 느꼈다. 민우의 메시지는 길었다. 짧은 대화 하나에도 여러 문장을 덧붙였고 문장 끝엔 늘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하윤의 답장은 단답이거나 아예 없을 때도 있었다. 네, 괜찮아요. 다음에 봬요. 혹은 읽씹. 하윤은 예의는 지켰지만 감정은 실리지 않았다. 민우도 눈치채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간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무심함 안에 뭔가가 숨겨져 있다고 믿고 싶었다. 그날 커피 마신 거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 그가 혼잣말하듯 보낸 메시지에 하유는 답하지 않았다. 읽음 표시만 남았다. 그리고 그마저도 민우는 스크린샷으로 남겼다. 그 무렵 규석은 결혼 준비로 바빴다. 웨딩홀, 신혼집, 혼수. 결정할 게 많다며 민우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야, 하윤이 요즘 좀 예민하거든. 나한텐 말 안 하는데 혹시 너한텐 뭐 얘기한 거 있어? 민우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다. 그냥 피곤한 거 아닐까? 그렇지.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요즘은 같이 있어도 좀 딴 데 가 있는 느낌이야. 민우는 그 말에 이상하게 뿌듯함을 느꼈다. 그리고 오해했다. 나한텐 피하지 않았잖아. 커피도 마셨고 손도. 그날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건 나쁘지 않았다는 거잖아. 민우는 점점 확신에 가까운 착각 속으로 빠져들었다. 하윤이 규석과의 관계에서 흔들리고 있다고. 그리고 자신이 그 빈틈을 조금씩 채워가고 있다고. 하지만 하윤은 달랐다. 그녀는 매 순간을 계산하며 행동하고 있었다. 민우의 메시지를 무시하면서도 너무 매정해 보이지 않도록 짧은 말투로 균형을 맞췄다. 규석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요즘 괜찮아? 라는 그의 물음에도 그냥 일 때문에 좀 피곤해서 그래. 하고 넘겼다. 그녀는 애써 민우에 대해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게 불편함이든 경계든 실망이든
모든 건 감추어야 할 비밀처럼 안에 삼켰다. 하윤은 안다. 민우가 지금 자신을 오해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규석을 생각하면 더 말할 수 없었다. 민우는 선을 넘지 않았지만 분명히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 감정은 이제 그녀의 일상을 조용히 침식하기 시작했다. 민우는 조용히 파티를 준비했다. 거창한 건 아니었다. 생일 핑계를 대며 몇 명의 친구를 초대한 자리에 가장 중심엔 규석과 하윤이 있었다. 야, 너도 드디어 39이다. 규석은 맥주를 따르며 웃었고 민우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아직 1살 남았다. 40은 아니야. 하윤은 한 발짝 뒤에서 테이블을 정리하며 고개를 숙이고 웃었다. 깔끔하게 묶은 머리, 흰 셔츠에 진한 립스틱. 민우는 그 모습이 눈에 밟혀 자꾸만 시선을 그쪽으로 돌렸다. 거실엔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고 술이 몇 잔 오간 후 분위기는 조금씩 느슨해졌다. 하윤은 말수가 줄어들었고 규석은 취기가 올라와 소파에 기대 앉았다. 하윤 씨, 피곤하죠? 민우가 조용히 묻자 하윤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 눈 좀 붙일게요. 괜찮죠? 물론이죠. 저쪽 소파 넓어요. 하윤은 천천히 쿠션을 당겨 자리를 만들고 얇은 블랭킷을 덮었다. 규석은 그 옆에서 나른한 목소리로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민우는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부엌으로 향했다. 잠시 후 거실이 조용해졌고 그는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하윤은 눈을 감고 있었다. 숨소리는 얕았고 귓가에 흐르는 음악은 은근하게 공간을 채웠다. 민우는 그녀의 앞에 섰다. 그 순간 무언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눈앞에 놓여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한 걸음 내디뎠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이마에 걸쳐 있었다. 민우는 손끝을 들어 조심스럽게 머리카락을 넘겼다. 그 동작은 짧았지만 의도는 길게 남았다. 그는 손끝을 떼지 않았다. 머리카락을 정리하는 척 이마 옆 라인을 따라 손이 스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멈췄다. 하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도 뜨지 않았다. 마치 자는 사람처럼 고요하게 그대로 있었다. 민우는 손을 떼고 다시 뒤로 물러났다. 그녀가 진짜 잠든 건지 모른 척하는 건지 그 순간만큼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아무도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규석은 취한 채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 하윤도 말없이 인사만 남긴 채 조용히 사라졌다. 민우는 홀로 남은 거실에서 그녀가 누웠던 자리를 한참 바라봤다. 조금 남은 그녀의 향기, 그리고 감지되지 않은 눈빛. 모든 것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선명하게 남았다. 파티가 끝난 후 집안은 어수선한 기운을 머금고 있었다. 술 냄새와 웃음소리, 식은 안주와 정리되지 않은 잔들. 규석은 먼저 택시에 올라 택시 문을 열고 손을 흔들며 말했다. 하윤아, 너는 좀 더 있다가 민우가 데려다 줄 거야. 하윤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민우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남편이란 이름이 이렇게 쉽게 자리를 비우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둘만 남은 밤, 하윤은 현관 앞에서 구두끈을 고쳐매며 조용히 말했다. 택시 잡힐까요? 이 시간엔 좀 늦을 텐데. 같이 나가요. 내가 잡아줄게. 민우는 조용히 그녀의 옆에 섰다. 하윤은 가볍게 웃으며 고마워요라고 했다. 그 말 한마디에 민우는 자신의 감정이 한 번 더 움직이고 있음을 느꼈다. 골목 어귀에 택시가 멈췄고 민우가 먼저 문을 열었다. 같이 타요. 내가 중간까지만 타고 내릴게요. 하윤은 망설였지만 이내 조용히 올라탔다. 택시는 부드럽게 출발했고 뒷좌석엔 짧은 침묵이 흘렀다.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다. 하윤은 손가방을 꼭 쥐고 앉아 있었다. 손목엔 얇은 팔찌가 반짝였고 그 옆에 보이는 손등은 하얗고 얇았다. 민우는 그 손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한 번 아주 가볍게 그녀의 손등에 닿았다. 하윤은 놀란 기색도 없이 손을 거두지 않았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가락을 감싸쥐었다. 손가락은 차가웠고 민우의 손은 따뜻했다. 그 차이가 묘하게 마음을 건드렸다. 말없이 조용히 그녀는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움직임 없이 손을 내준 채로 가만히 있었다. 민우는 마음이 소란스러워졌다.
이건 분명히 허락이었다. 아니, 적어도 거부는 아니었다. 지금까지와는 달랐다. 하윤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민우는 그녀의 숨결이 조금 빨라졌다는 걸 느꼈다. 손을 잡힌 채 가만히 있다는 건 그녀 역시 무언가를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라고 믿고 싶었다. 택시는 점점 도착지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민우는 손을 더 꽉 쥐지 않았다. 오히려 느슨하게 쥔 손 안에 그녀의 감정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시간이 무엇보다 진실해 보였다. 도착 알림음이 울리고 하윤이 먼저 손을 뺐다. 그러나 그 동작은 급하지 않았다. 민우는 차창 밖으로 시선을 두며 작게 말했다. 고마워요. 같이 있어줘서. 하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잘 들어가세요. 라고 한마디 남기고 택시에서 내렸다. 민우는 그녀가 문을 닫는 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심장이 요동친다는 걸 깨달았다. 손끝은 아직 그녀의 온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밤 민우는 잠들지 못했다. 소파에 앉아 택시 안에서의 그녀를 떠올렸다. 움직이지 않던 손, 뿌리치지 않던 체온,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리던 눈빛.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답처럼 느껴졌다. 이제 나 혼자만의 감정은 아니야.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다. 착각이라도 좋았다. 이미 선은 넘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걸 막지 않았다. 하윤은 그날 이후 단 한마디의 답도 하지 않았다. 민우의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고 전화는 울리기만 했다. 민우는 처음엔 기다렸다. 하루, 이틀, 하지만 일주일이 넘자 그 침묵이 그를 조급하게 만들었다. 왜 이러는 거야? 그날 우린 분명히 감정은 정지된 것이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며 식는 대신 민우의 안에서 더 끈적해졌다.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움직였다. 퇴근 시간을 맞춰 하윤의 회사 근처에 나타났고 그녀가 자주 가는 마트, 미용실 근처를 서성였다. 목적은 없었다. 단지 마주치기만 하면 뭔가 말이 되더라고 믿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하윤이 퇴근하고 아파트 단지 입구를 향해 걸어올 때 민우는 그 앞에 서 있었다. 하윤은 걸음을 멈췄다. 민우는 말을 꺼내려 했다. 하윤 씨, 나 왜 이러는지. 하지만 하윤은 입을 다문 채 고개를 숙였다. 그 어떤 대꾸도 없이, 그 어떤 비난도 없이 그녀는 뒷걸음질 쳤다. 몸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뛰는 것도 아니고 그저 조용히 도망치듯 한 걸음씩 물러났다. 민우는 그 자리에 서서 손끝을 움켜쥐었다.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거절이었다. 규석은 느끼고 있었다. 하윤이 웃을 때마다 조금씩 어딘가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걸. 그 웃음이 자기를 향한 게 아니라는 걸 본능처럼 알아차리고 있었다. 하윤아,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피곤해서 그래. 나 피곤하다고 하면 너 걱정해줬잖아. 그럼 미안.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규석은 어딘가 멀어진 온도를 느꼈다. 하윤은 방 안에서도 샤워를 마친 뒤에도 잠들기 직전까지 민우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가 건넨 말들, 손끝의 감촉,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따라붙던 그날 밤의 장면까지. 그 기억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밤마다 그녀를 붙잡았다. 하지만 민우는 여전히 착각 속에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또 한 번 메시지를 보냈다. 하윤 씨, 난 기다릴게요. 그냥 그 말만 하고 싶었어요. 하윤은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그 메시지를 조용히 삭제했다.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민우는 퇴근 시간에 맞춰 거리 근처를 서성였다. 하윤이 언제쯤 나올지, 어느 방향으로 걸을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저 우연히 마주치는 연기를 하기 위해 하루 종일 시간을 비워두었다. 어둑해진 골목 끝에서 하윤이 나타났다. 오른손엔 작은 에코백, 왼손은 주머니에 들어있었다. 민우는 타이밍을 맞춰 걸어 나갔다. 하윤 씨. 하윤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시선을 맞추지도 않았다. 그저 속도를 늦추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다. 민우 씨, 이제 그만해요. 그 말은 낮고 담담했다. 어떤 감정도 실리지 않은 어조였기에 더 명확하게 들렸다. 민우는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 분노도 억울함도 아니었다. 말 그대로 비워졌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하윤은 멈춰섰다. 민우가 아니었다. 그녀가 먼저 걸음을 멈춘 것이다. 하지만 돌아보진 않았다. 난 처음부터 아무것도 허락한 적 없어요. 그날도, 그 전날도. 민우 씨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건 알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그녀는 짧게 말을 마치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마치 지금까지 들여다본 모든 감정이 단 한 문장에 무너진 것처럼. 그날 밤 하윤은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자마자 벽에 등을 기댔다. 가방을 내려놓을 힘도 없었다.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고 눈물은 조용히 흘렀다. 그녀는 말없이 중얼거렸다. 괜찮아. 잘했어. 하지만 그 말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다. 민우는 그 밤 처음으로 자신의 손이 텅 비어 있다는 걸 느꼈다. 아무도 잡아주지 않는 손. 이젠 어디로 뻗어야 할지조차 모르는 손이었다. 밤늦게 내리는 봄비는 조용하지만 묘하게 사람을 흔들었다. 민우는 오래된 단지 골목에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하윤의 아파트 복도는 비에 젖은 공기 덕에 눅눅했고 형광등은 간헐적으로 깜빡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규석이 오늘 출장을 간다는 걸. 며칠 전 통화에서 무심하게 흘린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하윤이 혼자 있는 건 걱정되는데 뭐 어쩌겠냐. 요즘 감기도 유행이라 좀 신경 쓰여. 민우는 그 말을 들으며 단 한 가지 생각을 했다. 지금이야. 비가 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천천히 걸어왔다. 흠뻑 젖은 채로 서 있으면 하윤이 마음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착각. 그 어리석은 희망 하나로 그는 그녀의 아파트 현관 앞까지 와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기 직전 그는 한참 손을 움켜쥐고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손가락이 움직였다. 띵동. 한 번, 두 번. 반응은 없었다. 하지만 불이 켜져 있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베란다 불빛이 안쪽 커튼 사이로 새어나오는 걸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조용히 문 앞에 우산을 세워두고 몸을 비스듬히 기대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하윤 씨, 잠깐이면 돼요. 아무 말 안 할게요. 그냥 보고 싶었어요. 조용했다. 한참 후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도어락이 움직이지 않았고 발소리도 가까워지지 않았다. 그저 무거운 침묵만이 문을 사이에 두고 흘렀다. 하윤은 문 안에서 숨을 죽이고 서 있었다. 민우의 목소리가 너무 가까웠고 너무 익숙했다. 그만해요.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리고 있었다. 민우는 그 소리 아래 서서 다시 말했다. 돌아갈게요. 그래도 정말 한 번만. 그때였다. 도어락이 삑 소리를 냈다.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문을 밀었다. 안쪽엔 하윤이 서 있었다. 머리는 묶지도 않은 채 흐트러졌고 얼굴은 창백했다. 들어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민우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젖은 우산은 문 옆 벽에 세워두었고 신발은 어색하게 벗어놓았다. 거실은 따뜻했고 테이블 위엔 반쯤 마신 커피가 식어 있었다. 하윤은 거실 한쪽으로 걸어가 등을 돌렸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녀는 아무 움직임도 없었고 그 무표정 속엔 무수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민우는 아주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녀의 어깨를 스쳤고 그녀는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그 순간 선은 조용히 그리고 분명히 넘어졌다. 그날 밤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모든 건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침묵은 되돌릴 수 없는 경계를 만들었다. 하윤은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린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민우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아 손을 맞잡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이 마치 무언가를 용서하듯 일정하게 리듬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밤, 둘은 선을 넘었다. 아침 봉기는 유난히 맑았다. 밤새 내리던 비는 그쳤고 거리엔 물기를 머금은 나무잎이 반짝이고 있었다. 민우는 혼자 미소 지으며 커피를 내렸다. 잔에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어제의 기억이 찬찬히 되살아났다. 그는 벽에 기대 서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민우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얼굴에는 묘한 여유가 떠 있었다.
혼자만 아는 비밀을 가진 사람의 표정이었다. 하지만 하윤은 달랐다. 출근길 그녀는 단 한 번도 휴대폰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메시지를 확인하지도 그에게 연락하지도 않았다. 사무실에서도 말을 아꼈다. 동료의 질문엔 짧게 대답했고 웃는 법도 어색해졌다. 가끔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엔 어딘가 먼 거리를 두는 듯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민우는 그런 하윤에게 몇 번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은 없었다. 괜찮죠. 어제 고마웠어요. 오늘도 바쁘죠. 읽음은 떴지만 회신은 없었다. 그날 오후 민우의 휴대폰으로 규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야, 어제 고맙다. 하윤이 데려다 줬다며? 응, 별일 아니었어. 그래도 고맙다. 요즘 하윤이 예민해 보여서 좀 걱정됐는데 내가 옆에 있어 주니까 마음이 놓인다. 민우야, 난 너 믿어. 그 말에 민우는 순간 말을 잃었다. 믿는다는 단어가 목구멍에 걸렸다. 처음이었다. 그 모든 감정의 시작 이후 처음으로. 민우는 죄책감이라는 단어와 마주했다. 그 말 한마디가 그가 품고 있던 모든 확신의 바닥을 흔들었다. 그날 이후 하윤은 점점 민우를 피하기 시작했다. 같은 자리엔 나오지 않았고 연락도 줄어들었다. 이따금 규석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마주쳐도 그녀는 최대한 말을 줄이고 눈을 피했다. 민우는 무언가 부서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을 지나버렸기에 그는 오히려 더 조용해졌다. 그날의 온기와 다음 날의 냉기는 서로를 모른 척하며 나란히 걷고 있었다. 민우는 하윤에게 아무런 답장이 오지 않음에도 매일 메시지를 보냈다. 점심은 먹었어요? 요즘 좀 피곤해 보여요. 그날 이후 계속 생각나서요. 단 한 번도 회신은 없었다. 하윤은 읽음 표시조차 남기지 않았다. 민우는 그 침묵이 더 이상 무관심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다. 지우지 않는다는 건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윤의 무반응은 민우에게 집착으로 뒤바뀌었다. 그녀가 올린 SNS 게시물은 더 이상 없었지만 민우는 과거 사진들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며 그 속의 표정과 분위기를 분석하듯 들여다봤다. 그리고 점점 감정은 뒤틀리기 시작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지? 그날 나를 받아들인 건 사실인데. 그럼 지금은 왜? 민우는 불쑥 하윤의 회사 근처에 나타났다. 퇴근 시간 즈음이면 근처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하윤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다른 출입구를 통해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 무렵부터 규석의 말투도 변해가기 시작했다. 민우야. 언젠가처럼 가볍게 부르던 말투가 아니었다. 요즘 하윤이 이상해. 혹시 너 뭐 아는 거 있어? 민우는 놀라지 않는 척 시선을 피했다. 아니, 왜? 그냥 기분 같진 않아. 뭔가 숨기는 느낌이야. 규석은 며칠 뒤 더 날선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너도 요즘 이상해. 내가 괜히 어슬렁거리거나 쓸데없는 문자 보내지 마.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동안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하나 되짚어지며 뒤늦게 그 선을 넘은 흔적들이 떠올랐다. 들켰나? 아니, 확신은 없을 거야. 아직은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새사이의 공기는 뭔가 무겁게 울리고 있었다. 식사 자리에서 하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규석은 그녀에게 계속 말을 걸었고 민우는 눈치만 보았다. 그 세 사람의 식탁 위엔 수저 소리조차 어색하게 울렸다. 파열음은 언제나 조용한 틈에서 시작된다. 눈빛이 엇갈리는 그 순간, 입술이 다물어진 그 찰나, 셋의 마음에 균열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날 밤 하윤은 아무것도 켜지 않은 방 안에 누웠다. 커튼도 치지 않은 채 어둠 속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무거운 공기 속에서 그녀는 작은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자책했다. 내가 왜 그때 문을 열었을까? 왜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그 순간 멈추지 않았을까? 하윤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눈꺼풀 아래서도 민우의 손길이 그날의 체온이 자꾸만 되살아났다.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몸을 웅크렸다. 그날 이후 처음으로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나는 지금 누구와 살고 있는 걸까? 누구와
무슨 얼굴로 마주보고 있는 걸까? 그녀는 민우도 규석도 아닌 자기 자신이 가장 두려워졌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를 혐오하며 침대에 눕는 밤이 찾아왔다. 민우는 아침부터 이상했다. 잠에서 깨어났지만 개운함도 없었고 창밖 햇살은 그저 건조하게만 느껴졌다. 그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내렸지만 단 한 모금도 넘기지 못했다. 핸드폰 화면엔 하윤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잘 지내요? 이틀째 읽지 않음. 더는 기다릴 수 없었다. 민우는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을 접고 대신 규석에게 먼저 연락했다. 규석아,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 무슨 일인데? 무거운 얘기야. 그냥 내가 좀 사과하고 싶어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규석은 별다른 의미를 느끼지 못한 듯 말했다. 사과는 무슨, 나한텐 잘하고 있잖아. 근데 뭐 때문에 그래? 민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모르고 있어. 아직도. 그 사실이 오히려 그를 더 무너뜨렸다. 미안함이 아니라 어쩌면 시기와 죄책감이 만들어낸 자괴감. 그는 커피 잔을 비우지 못한 채 밖으로 나섰다. 몇 걸음 걷다가 결국 하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차가운 진동음이 귓가에 울릴 때마다 손끝이 저릿해졌다. 그리고 연결음이 멈췄다. 수신음이 지나고 하윤의 숨소리가 아주 짧게 들려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하윤 씨 나예요. 대답은 없었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다시 조용했다. 그 침묵이 긴 호흡처럼 이어진 뒤 하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우 씨. 그 말 한마디가 너무 멀게 들렸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도 지쳐 있었다. 그날 이후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아세요?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변한 줄 알았어요. 처음엔 내 안에 있던 뭔가가 흔들린 줄로만 알았고 그게 당신이었나 싶었고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했다. 하지만 결국 내가 잃은 건 당신이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민우는 숨이 막히는 듯 말을 잃었다. 그녀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단호하게 그러나 조용히. 그 말은 오히려 분노보다 더 깊은 파문을 남겼다. 민우는 서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귀 옆에 대고 있던 손은 천천히 힘없이 떨어졌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무 불도 켜지 않은 방 안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창밖의 소음, 냉장고의 진동, 어딘가서 흐르는 시계 소리.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다. 그날 밤 민우는 거울을 오래 바라봤다. 거울 속의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으로 남게 될지를. 하윤이 말한 마지막 문장은 계속 그의 귓가에서 울리고 있었다. 당신이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그는 그 말 앞에서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다. 사과는 늦었고 돌아갈 길은 없었다. 그들의 감정은 더 이상 서로를 향하고 있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 방향은 다르기만 했는지도 몰랐다.